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수 9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건 달리 표현할 방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빼돌렸다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총무비서관으로 있던 김현지를 전격적으로 자리를 다른 데로 빼돌렸습니다. 제1부속실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현지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인으로 기간 정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이 계속 막고 있었죠. 물론 민주당은 이재명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랬을 겁니다. 뭔가 그렇게 캥기는 일이 많은지 14대 국회 때부터 계속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국회의 국정감사에 나와서 대통령실의 어떤 살림 규모, 인사와 주로 예산, 인사 예산 이런 것을 다 주물러줘. 특활비 이런 것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가면 되지 왜 총무비서관이 꼭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있었고 김현지도 꿈쩍하지 않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또 보도가 나오고 또 어떤 보도는 아예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당 안에서도 김영진 같은 경우 친명 7인의 소속인데 거기도 김현지가 안 나가는 건 이상하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일어났는데도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추이를 살펴보다가 이게 안 나가면은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아예 총무비서관에서 뺐습니다. 빼서 제1부속실장으로 조금 전에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총무 역할, 예산 담당, 특활비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제 1부속실장이면은 공식 집사죠. 말 그대로 부속실, 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면 바로 그 옆에 부속실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좌를 하는 일정도, 이재명의 일정도 이제 김현지가 다 공식적으로 그동안도 많이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일정도 짜고 이 동선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수행을 직접 합니다. 수행을 하고 의전도 하기 때문에 외국 순방 나가면은 또 김현지가 같이 따라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부속 실장은 그 하는 역할이 워낙 비밀스러운 것도 많고 밖으로 알리지 말아야 될 그런 일정들도 막 있기 때문에 항상 핵심 측근들을 일부속 실장으로 임명을 하죠. 주로 이 가신그룹, 기존의 정치인들은 가신그룹을 많이 일부속 실장에 앉혔습니다. 가령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김희중 실장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정호성 그 3인방이라고 불렸던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정호성, 그리고 문재인 때는 송인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희구 이렇게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핵심 측근을 앉히는데 그 자리로 빼돌렸습니다. 겸사겸사 하는 거죠. 일단 그 국정감사에 내보내지 않는 명분으로 삼아서 이 부속실장은 그 국감이나 상임위에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도 크게 논란이 일으키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현지를 마치 빼돌리는 듯이 이렇게 부속실장으로 시켰기 때문에, 부속실장이 시켰기 때문에 김현지 출석 요구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불러야죠. 왜 이 총무비서관에서 갑자기 일부속 실장으로 갔는지,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지, 국감을 왜 회피하려고 하는지, 지금 한간에 놔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아들 이동호,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와 관련된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특활비 문제, 최근에 특활비라고 공개한다고 했는데, 두루뭉실하게 14억, 업무 추진비까지 하면 13억, 14억 정도 석 달 동안 쓴 거 있죠.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 전에 집권하기 전에 김현지가 맡았던 역할들, 심지어 이화영 변호인까지 막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면은 뭔가 큰 탈이 날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그 판단에서 빼돌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김현지를 뺀 자리에는 윤기천 지금 이 부속실장, 김혜경 담당하던 윤기천 이 부속실장을 총무비서관에 앉혔습니다. 윤기천도 소위 말하는 성남 라인이죠. 성남시장 비서실장, 이재명 비서실장을 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있었던 거기 대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윤기천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이나 돈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또 많이 이재명의 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기천을 또 종무비서관에 새로 앉혔고, 기존에 있던 그럼 김남준 1부속실장은 어디로 갔느냐. 김남준의 자리를 김현지가 들어간 거죠. 김남준도 역시 그 성남라인입니다. 성남시청 지장할 때 대변인도 했고 성남라인인데, 김남준은 대변인으로 보냈습니다. 대변인. 원래 그전에도 이재명 대변인을 했었죠. 자, 대변인에 지금 한 명이 있죠. 여성 대변인 강유정이 있는데 이제 대변인을 두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강유정이 그동안 이 브리핑 실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자들과 언쟁도 자주 벌였고, 또 그 전에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만나고 왔을 때 왜 합의문이 없느냐 하니까는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돼서 합의문이 없다, 이런 궤변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지금 들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며칠 전에 트럼프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외국 정상이 한 말에 대해서 코멘트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유정이 혼자서 해왔는데, 여기에 이재명의 복심인 이 사람을, 김남준을 다시 투입시켜서 남녀 대변인 체제로 한다. 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오늘 연막을 쳤습니다. 어떻게 연막을 쳤느냐. 이번 인사는 김현지의 그 국회 운영이 국정감사 출석 논란하고는 무관하다. 대변인 인선에 따른 연쇄 이동이다. 그러니까 이 인사의 핵심이 대변인 한 사람을 더 추가하는 게 핵심이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움직인 것이지, 김현지가 주가 아니다, 이런 연막을 쳤는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김현지를 빼돌리기 위해서 대변인도 인사를 하고 이 부속실까지 연쇄 인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 상황인데 과연 국회에 출석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 가지 말들은 나옵니다. 아들 이동호 문제가 있을 거다. 특활비 문제, 또는 대선 이전의 여러 가지 이재명의 수사, 재판 상황에 개입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한꺼번에 분출이 되면은 뭔가 큰 병고가 생길까봐 미리 빼돌렸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간 자리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이 1부속실장이니까 완벽한 문고리 권력의 지위를 부여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은밀하게 또 무슨 일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또 새롭게 배치를 했습니다. 계속 그 김현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